혹시 러닝 중 한쪽 다리가 더 빨리 지친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달리면서 뒤뚱거렸던 경험은요? 이러한 달리기를 장시간 이어간다면 발목이나 무릎에 통증이 오게 됩니다. 네,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러닝을 하는데 이런 점들을 무시하고 달렸더니 한쪽 다리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참을만 했는데 점점 아픈 게 심해져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참다가 안 돼서 병원까지 찾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멈추어서 쉬기보단 저의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과 논문 그리고 유튜브까지 참고하며 교정 운동을 한 달 동안 수행해 봤습니다. 한 달 동안 저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운동을 했을까요? 이번 영상이 텀이 길어진 만큼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한 달간 성실하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시죠. 제 신체 스펙은 체중 75kg에 허벅지 둘레는 양쪽 다 59cm입니다. 겉으로 보면 특별히 교육균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둘레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저도 관가하며 조금 더 달리면 불편한 점들이 나아지겠지, 내가 초보여서 안 하던 운동을 해서 아픈 거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러닝을 하면서 이상했던 게 달린 일수가 늘어날수록 오른쪽 다리만 쉽게 피로해지고, 러닝을 하면 수많은 착지가 반복되면서 무릎과 발목의 통증이 나날이 증가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언덕을 오르거나 오래 달릴수록 한쪽 다리를 더 많이 사용해서 근육이 느끼는 피로의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확연해졌죠. 신경을 써서 운동을 하고 걸어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문제점들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바꾸고 싶었습니다. 사실 통증 이전 단계에는 뻐근함만 느꼈습니다. 이때 한의원으로 갔었는데 분명히 괜찮고 근육의 문제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침과 찜질을 맞고 왔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히려 한의원에 갔던 게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달리면서 있던 불편함은 다리에 부담을 주게 되었고, 이 불편함이 점점 커져 통증이 심하도록 방치되는 결과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발목과 무릎의 통증은 더 심해졌고, 다시 저는 정형외과에 진료를 받으러 가야겠다고 느꼈습니다. 특이하게 발부터 등까지 엑스레이 사진도 함께 찍어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굳이 등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나 했죠. 그러나 이게 다 연관이 있었더라고요. 일상에서 잘못된 습관이 몸의 균형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이 삐뚤어진 체형은 착지하는 과정에서 각각 다른 충격을 다리에 주게 되고 통증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통증의 충격을 줄이려고 달리려는 보상 운동이 생겨서 반대쪽 다리로 더 힘을 주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엔 근육이 빨리 지치는 현상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왜 체형이 이렇게까지 된 건지 물어봤더니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 불균형이 생긴다 하였습니다. 단순히 의자에 앉거나 짝다리를 짚거나 턱을 괴는 행동 모두에서 불균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척추를 휘게 만드는데 여기에 골반과 다리에도 영향을 주며 결국엔 통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즉 무심코 지나친 제 행동이 몸 전체의 불균형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체형의 불균형을 교정해 보고자 적당한 운동을 물어보고 런지 운동을 권유받았는데요. 단축 운동인 런지와 추가로 한발 스쿼트를 러닝과 함께 운동 루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해보기로 했습니다. 왜 이 두 가지 운동을 골랐을까요? 런지는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까지 고르게 자극하면서 각 다리를 개별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한발 스쿼트는 평형감과 발목 안정성, 무릎 주변 근육까지 훈련시켜줍니다. 2022년 Journal of Strength and Conditioning Research 이 논문에 따르면 단축 훈련은 대칭성 회복과 부상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도 불균형 교정을 위해 런지를 루틴에 필수로 넣기도 하죠. 이 두 운동으로 하체를 더 안정적이고 한쪽씩 균형적으로 운동을 수행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회복 루틴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부족한 근력이나 운동 범위까지 개선해 주는데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구성해서 비대칭인 몸을 대칭적으로 만들고 또 달릴 때 하체를 안정적으로 교정시켜서 달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운동 횟수는 어떠했을까요? 제가 세운 루틴은 단순했습니다. 런지 좌우 각 100회, 한발 스쿼트 좌우 각 100회, 둘 중 한 가지 혹은 둘 다 운동했고 주 5일 이상 할 것이었습니다. 근육통이 심한 날은 횟수를 줄이기도 했으며 상태가 좋을 땐 두 운동을 모두 수행하기도 했어요. 중요한 건 횟수만 채운다가 아니라 몸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확한 자세로 정확한 범위까지 움직이며 내 몸 상태를 인식하며 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번 챌린지에서 맨몸 스쿼트를 했었는데 엉덩이가 다시 근육통으로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초반에 엉덩이가 뻐근했습니다. 이 느낌은 한발 스쿼트를 할 때
때에도 엉덩이를 조이다 보니 뻐근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주에는 이 운동을 100개를 언제 다 하나 였고 힘들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한쪽 다리를 100개씩 한다는 게 어렵고 몸은 자꾸 좌우로 휘청여서 초반에 운동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리로 100개의 스쿼트를 하는 것에서 한쪽 다리로 바뀌어 진행을 하게 되니까 다리 근육의 부하가 더 많이 생기고 이런 과정이 한쪽 다리씩 정확하게 운동이 되어서 근육통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서서히 적응이 되어갔고 근육통이 줄어들면서 변화가 되어갔습니다. 2주가 지나자 변화가 확연해졌는데요. 가장 먼저 느낀 건 페이스 유지가 쉬워졌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30분을 평균 7에서 8분대 페이스로 달렸지만 이제는 7분 페이스로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리면서 한쪽 다리의 의존도가 낮아지고 자세가 점차 안정이 되면서 발목이나 무릎의 통증이 이전보다는 감소했습니다. 런지와 한발 스쿼트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계속 의심을 하며 운동을 했었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싶었어요. 오르막길에서 걸을 때에는 양쪽 다리가 지면을 밀어주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오른쪽이 더 힘을 주어서 올라갔다면 이제는 왼쪽도 함께 밀어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양쪽 다리에서 힘이 느껴지니까 한쪽 다리의 근육이 더 지치지도 않았고 아주 높은 비탈길이어도 예전보다 숨이 덜 차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달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쪽 다리에 힘이 더 들어가다가 조금씩 균형이 맞아갈수록 달리는 게 조금씩 편안해진다는 게 느낌으로 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게 정말일까 하고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체형 불균형은 러너의 피로 누적과 부상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Physical Therapy. 2021년도 자료에 따르면 단축 근력 강화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상 위험을 낮춘다고 하죠. 이런 생각은 운동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단축 근력이 강화될수록 불균형이 실제로 해소가 되면서 지면을 밀어내는 균형이 달라졌고 실제로 발목의 통증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으니까요. 무릎 통증은 이전보다는 줄었어도 아직 여전히 남아있어서 또 다른 과제가 저에게 생겼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두 가지 운동을 한 달간 병행했고 난 뒤에는 확연히 달라진 게 체감이 되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2주까지도 이게 효과가 있나 생각했던 것들이 한 달이 지나니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달이 끝나면서 확실하게 느낀 변화들을 나열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오래 걸어도 다리가 덜 피곤해서 하루 1만 걸음 이상을 충분히 걷게 되었고 양쪽 다리로 체중이 고르게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고 오래 달려도 한쪽 다리의 근육이 더 지치는 건 많이 줄었습니다. 한쪽 무릎의 통증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것으로 러닝의 속도도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59cm에서 1cm가 더 커져서 60cm가 되었습니다. 달릴 때 발목 근육통이 늘 있었는데 확실히 개선이 되어서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30분을 달린다면 마지막쯤 30초는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속도는 제일 빠를 땐 5분대 그리고 점점 처지긴 하지만 평균 6분 정도까지 기록이 단축되었습니다. 여유롭게 5km를 달릴 수 있는 지구력이 생겼습니다. 시간은 33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번 30일 챌린지는 또 하나의 저의 작은 도전이었습니다. 저에게 몸과의 대화 그리고 꾸준함의 증명이었습니다. 이번 도전이 멈추는 과정을 몇 번이나 이겨내는 의지였습니다. 처음 저는 보잘것없는 달리기 실력이었죠. 나는 1분도 못 달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이젠 5분을 끊기지 않고 달릴 수 있고 이젠 1시간 가까이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일반 사람입니다. 저도 운동하면서 다치고 넘어지고 나아가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으로 200일이 조금 지날 동안 큰 부상 없이 문제점을 잡아가며 러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루틴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도전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남아있는 저의 무릎 통증을 완벽하게 없애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짓 없이 열심히 준비하여 돌아오겠습니다. 혹은 실패를 하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꼭 이야기를 들고 한 달 뒤에 무릎 부상에 관한 이야기로 꼭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지금 러닝하면서 제가 느꼈던 러닝의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 제가 소개한 루틴을 꼭 시도해보세요. 횟수는 작아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소도 중요치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시간도 많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의 러닝 폼과 컨디션을 확실히 바꿔줄 수 있는 루틴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공한 저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아프신데 억지로 하는 건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수행하시기 전에 병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영상은 저도 무릎 통증을 겪으며 실패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보진 않으셔도 이 채널에서 약속한 것이기에 늦었지만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쩌면 저만의 약속이었을지 모르지만 저와 같은 정말 러닝 초보로서 시작하는 분들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아직 작기에 다음 영상이 유튜브 홈에 잘 뜨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은 구독을 통해 다음 새로운 영상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보고 생각나신 게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피드백을 내보내주세요. 제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체형 불균형을 극복하는 영상이었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러닝으로 생기는 무릎 통증에 관한 영상이 될 겁니다. 과연 한 달 뒤의 영상에서는 제가 통증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체 운동을 하다 보니 상체는 놀고 있어서 상체 운동도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